예, 안녕하십니까.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계속 또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판력 앞부분 373페이지에 있는 기판력 앞부분까지 했고, 이번 시간 기판력부터 문제를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보실까요?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과 저촉되는 후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전소 판결의 기판력은 차단된다? 확정돼가지고 후소 판결이 확정되면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없어집니까? 이건 무슨 말씀인지, 그죠?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2번 보십시다. 전소와 후소가 성결 문제 또는 모순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므로, 전소에서 매매계약 무효 또는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에 대한 인락조서가 작성된 후, 전소에서 이런 일이 있은 후, 후소에서 매매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는 것은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에 모순되는 법률관계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전소 인락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꼭 맞는 말 같죠, 그죠? 전소가 뭡니까? 매매대금 반환 청구 아닙니까, 그죠? 후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라면서요. 소송물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소송물이 다른 경우에 성결 모순 저촉된다?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틀린 질문. 옳은 것은 그랬으니까 아직 아니다. 그죠? 요건 틀렸다는 거예요. 그죠? 저촉되지 않습니다. 소송물이 다른 소송물이잖아. 그죠? 동선, 동일, 성결, 모순. 맞습니다. 기판력이 그렇게 작용됩니다. 발생한 기판력이 객관, 주관, 시적 범위에서 동선, 동일, 성결, 모순 관계에서 작용을 한다. 그렇지만 소송물이 같을 때 그 얘기지, 그죠? 이거는 지금 2번 지문으로 보면 소송물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전소 소송물은 매매 대금이었고 후소 소송물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였으니까 소송물이 다르므로 저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3번. 법인 아닌 사단을 당사자로 한 판결의 기판력이 대표자나 구성원에게 미친다? 미치지 않습니다. 그죠? 당사자가 아니잖아. 그죠? 법인하고 똑같아. 저런 경우에는. 그 다음 4번이 맞는 말인데, 상계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동시행 항변에 행사된 채권일 경우에는 그 상계주장에 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조를 해석한 우리 판례 입장이 그렇습니다. 기판력 문제가 좀 많고 긴데 하나씩 보십시다. 그 다음 문제 보십시오. 굉장히 긴데 옳은 것은 틀리다는 얘기인데 하나씩 틀린 거 하나 봅시다. 1번 저런 경우에 외국 판결 승인에 대해서 당사국과 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그 다음 2번. 여기서부터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이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배상액의 지급을 명한 경우는 물론 실제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을 명한 경우에도 지나치게 큰 경우에는 승인을
그런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입니다. 역시 2018년 문제였군요. 굉장히 길고 어렵습니다. 근데 판례를 알면은 아무리 길더라도 그죠? 3번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아니 그게 아니라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게 맞는 지문이라는 얘기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법정지인 판결국에서 피고에게 방어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규정한 송달에 관한 방식,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소법 메탕메토에서 말하는 그렇죠. 적법한 방식에 따른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없다. 아, 15년 판례를 이렇게 길게 내셨네. 그렇습니다. 또 외국 재판의 승인 옳지 않은 것은 이거 뭐 바로 나오는데 그죠? 예. 그러한 승인을 제한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 그죠? 우리가 금방 본 그 판례에서 그죠? 그 다음 2번 네.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 저러저러한지 판단하라. 3번 그러죠? 재심사하는 것은 허용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니까 그거는. 4번 직권조사하라. 예, 시적 범위. 아, 또 지문이 굉장히 길구나. 옳지 않은 것은 예, 1번 그죠? 소송 요건을 이럴 때 각하하는 소송 판결은 요건의 그 흠결, 그죠? 그 흠결에 관해서만 기판력이 발생한다. 2번 그렇죠?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는 이겁니다. 그죠?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치지 않는다. 그쵸? 그렇죠. 여기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 상대로 대의소송 제기에다 피보전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소각화 판결을 받았대. 소송 판결이잖아. 그죠? 그거는 이거하고 관계가 없죠. 그죠? 알았을 때 기판력이 미친다. 그 사안하고 헷갈리라고 저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죠? 그 사안이 아니죠. 그죠? 그 다음 3번. 그 이후에 새로운 사유. 사실심, 변론, 종교시를 기준으로 발생하는데 그 이후의 사유로는 아니다. 그 다음 4번. 기대 영명보다 일찍 사망했어. 이런 경우에는 일찍 사망했다고 해서 그럼 나머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 그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부당이득이 과연 확정 판결에 의해서 받은 것인데
법률상 원인 없이 내가 취득한 재산이냐? 아니다. 달라고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거죠. 그죠? 다음 문제 봅시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야, 한 칸에 다 들어오지가 않네. 옳지 않은 것은, 예, 1번 봅시다. 확정 후 취소권 행사. 부인할 수 없다. 그러지 말라. 실권됐다. 2번. 백지음 소지인이 백지 보충권. 그 다음에 행사하여 하지 말라. 실권되었다. 그 또한 실권되었다. 실권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3번. 건물 매수 청구권. 예.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패소 판결이 확정. 별소로서 구할 수 없다. 별소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사안에서는 건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의 실권유와는 별개의 문제로 아직 그 판결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건물 철거가 집행되지 않았다면, 집행되기 전이라면 별소 청구로서 건매청 행사하여 임대인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번) 예, 이런 경우에 상계적 상이 가지고 상계 의사표시는 의사표시, 그 의사표시는 변정 후에 했어. 그럴 때는 청구 이의 사유가 적법하다. 그렇다. 청구 이의 사유는 변론 종결 전후를 가리지 않으니까. 그 다음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실권효를 받는다 그랬는데, 예, 여기 1번 지문에서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죠? 취소 해제권 같은 경우는 기판력의 실권효 제재를 받는데 상계권은 그렇지가 않아. 예, 그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틀렸고, 그 다음 2번 일부 청구를 명시했어. 저촉되지 않아. 왜? 소속물이 다른 걸로 보니까 명시하고 들어갔으니까. 그죠? 3번 배처 합리적 이유 설시 없이 배척할 수 없다. 판결 이유에서 확정한 사실관계는 그러하다. 4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그죠? 매매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후 등기를 마치기 전 피고로부터 변정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는 변정 후에 승계인이냐? 승계인이 아니다. 그래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예, 또 옳지 않은 것은 1번. 그죠? 똑같은 지문이다. 그죠? 그 의사표시는 변정 후에. 그치? 알았는지 몰랐는가에 관계없이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 맞다. 2번. 예. 전소 판결의 기초가 되는 행정처분이 변정 후에 취소 변경됐어. 그렇다 하더라도 전소 법률 효과, 전소에서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시 다투더라도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죠?
행정처분이 변경됐더라도 기판력의 조촉을 받습니다. 그 다음 3번 정지조건 미성취니까 그래도 변정 후에 다시 조건 성취 다시 소재기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 지급 명령에 대해서는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예, 너무 조금 그러니까 천천히 하나 읽고 갑시다.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서. 일반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나 당사자는 확정 판결에 반하는 판단이나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나 이러한 확정 판결의 효력은 그 표준시인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므로 그 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전소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이 변론 종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는 원칙적으로 그렇죠 이겁니다. 사실자료에 그치는 것으로 법률의 변경, 판례의 변경 혹은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의 변경 이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판례네 그죠? 그게 우리 2번 지문을 틀린 지문으로 만든 이유입니다. 그게. 계속 기판력도 갑시다. 옳지 않은 것은 굉장히 긴데 근데 길어도 1번 봅시다. 그쵸? 이런 경우에는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법 패소 판결. 예, 그럴 때는 이제 특정했어. 미치지 아니한다. 그렇다. 2번 끝에 과실 여부를 불문합니다. 그 사람이 주장을 하였는가 주장을 못하였는데 과실이 있는가 과실 여부는 불문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고 그 다음 이게 사회행위 취소의 상대적인 효력 상대적 무효라는 것입니다. 그죠? 참가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여기는 미치지 아니한다. 그렇다. 상대적 무효라는 것이다. 4번 화해 권고 결정의 경우에는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당연한 얘기, 당연한 말씀 하셨어. 그다음 봅시다.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 것은 그럼 나머지는 안 미친다는 얘기인데, 그죠? 1번.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후소로 차액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다. 다른 거겠죠. 그죠? 특별한 사정으로. 2번 보면은 예 명시하여 이런 말이 있잖아요. 3번 말소 소송인데 그 다음에 확인해서를 들어갔어. 예. 4번 같은 경우에 같은 말소 소송인데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과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는 소송물이 같다고 봅니다. 우리 판례에서. 그래서 미치는 것이 저것이다. 그 다음 옳지 않은 것은 기판력은 다 문제가 깁니다. 그죠? 잘라서 봅시다. 1번 네 보니까
소송물이 이거네. 그죠? 부당이득 반환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변정 후에 소유권 취득한 사람 승계인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왜? 이유는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이죠. 이 채권, 이게 만약에 물권적 청구권이라면 그 승계인은 변정 후의 승계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소송물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잖아. 채권적 청구권일 경우에 그 후에 승계인은 변정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기판력을 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다음 2번. 죠? 당연하죠. 다시 심리할 수 없겠죠. 그죠? 조금 올려서 봅시다. 3번. 그러니까 아까 본 그 문장인데 그죠? 객관적 범위에 해당해야 동선모가 작용을 하는 거지. 객관적 범위가 아닐 때는 그죠? 미치지 않는 겁니다. 그죠? 다음 4번에 확정시일 기준으로 발생한다. 맞다. 익혀놔야 되겠죠. 그죠? 기판력은 언제? 확정시를. 예, 다음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죠? 당연한 것이고 2번. 저런 경우에 그죠? 양수금 청구로 양수해서 양수금 청구로 소를 변경했어. 그럴 때는 당초 대의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예, 우리 최근 판례 입장입니다. 그리고 3번 다른 채권자가 들어갔어. 그죠? 중복소송이라는 거죠. 사회행위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사회행위에서 다른 채권자가 들어가서 그때는 중복재소가 아니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두 개 구분하셔야 돼요. 대위소송의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가 들어가면 중복재소라고 각하시키는데 사회행위는 다르다. 왜? 사회행위 경우에는 모든 채권자들의 그 자신의 고유의 권리라는 거죠. 그죠? 고유의 권리고 대의소송 같은 경우에는 소송물이 같잖아. 그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대한 권리, 그것이 소송물이야. 그래서 다른 채권자가 들어와도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중복재소로 걸리게 된다. 그 다음 4번. 저렇게 소송 판결을 받은 경우 그래서 소각화 받은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은 그죠? 아니다. 다음 판결의 효력에 또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십시다. 그죠? 이겁니다. 그죠? 소송 요건 흠결을 이유로 소각화됐어. 그럴 때는 그 흠결만 보완하면 돼. 기판력의 저촉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문제 A가 그죠? 인용되건 배척되건 자동 채권에 관한 판단의 기판력은 그죠? 100만 원에 한정된다. 대항한 수액에 하나의 기판력이 생긴다. 우리 명문 규정인데 조문을 읽어도 이렇게 잘 와닿질 않는데 요 예를 보니까 아, 그 조문이 그 내용이었군. 예.
와닿습니다. 그 다음 3번 그죠? 변종 전에 상속 포기라면서요. 그죠? 저촉되나? 근데 한정 승인은 저촉되지 않는다. 어렵습니다. 그죠? 상속 포기는 아예 상속인이 아니라는 것이고, 한정 승인은 내가 채무는 있지만 책임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런 두 제도가 다릅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상속 포기 같은 경우는 저촉되지만, 그래서 한정 승인은 얼마든지 내가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말은 청구 이의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좋습니다. 4번. 관리인. 점포의 관리인. 이 사람이 과연 소지인이가? 소지인이 아니죠. 그죠? 관리인은 자기의 고유의 이익을 위해서 점유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죠? 그 사람한테 기판력이 미쳐야죠. 그럼 집행을 못 하는데. 그죠?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자 해가지고 이 사람인데, 아까 그 관리인하고 이 사람하고는 다르죠. 그죠? 이 사람은 자기의 그런 점유할 자기의 고유한 이익이 있잖아. 그죠? 그런 사람한테는 기판력을 미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 변종 뒤에 승계인, 그리고 안채무자, 이런 사람은 기판력이 미치는 사람들이죠. 계속 갑시다. 틀린 것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당사자가 아니잖아, 이 사람들은. 그죠? 그 다음. 변종 뒤에 승계인 제3사 소송 담당의 경우 권리 기속 주체. 제3장도 소송 담당.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선정 당사자, 선정자. 그죠? 그런 예의가 되겠죠? 미친다. 그리고 채권자 대의 소송 또한 법정 소송 담당입니다. 그죠? 그러면 채권자 대의 소송으로 한 채권자 대의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안 채무자. 그죠? 그렇게. 다음 3번에 저런 소송은 대세효가 있는 소송입니다. 대세효라고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서만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게 미친다가 아닙니다. 그죠? 아까 말한 소지인, 관리인은 여기에 속하지만 임차권이나 전세권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소지인, 탓해자, 당연히 미친다. 계속해서 또 문제를 봅시다. 소송 비용이네요. 소송 비용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은 소송 비용 부담이 확정되어야 할 수 있다. 예, 요것도 계속 나오니까 이게 아니라는 건데 하나 정리합시다. 요쪽에 질문 하나 읽고 갑시다. 여기입니다. 예, 소송 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서 액수가 정하지 않은 1심 법원은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 비용 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저런다. 확정되어야 할 수 있다는 그 1번 지문이 그래서 저 얘기 때문에 1번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고 본안재판과 함께 불복해라. 그 다음 저런 경우에 합의부가 재판한 합의사건에 관한 비용의 확정 결정에 대하여 보좌관 처분을 합의부가 아닌 단독 판사가 인가한 것은 존속관할 위반이 맞죠, 그죠? 합의부가 재판한 거라면서. 그 다음 4번 변호사 보수는 소송 비용에 해당하나? 맞다. 변호사가 변론이나 증거 조사 절차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면 당연히 소송 비용에 포함돼서는 안 되겠죠, 그죠? 다음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네, 1번. 저런 경우에 심리 불속행 판결 2분의 1로 감액 안 됩니다. 그죠? 상고심은 법률심입니다. 그죠? 변론을 하느니 안 하느니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죠? 변론 없이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상고심은 이런 제도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 2번. 연대하여. 연대하여. 그렇지 않습니다. 균등 분할입니다. 균등. 그 다음 3번. 선정자는 소송비용 부담하지 않죠. 그죠? 선정 당사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최종 부담을 하겠지만 그건 내부적인 절차고 소송법적으로는 당연히 이 사람이 비용 부담자고 이 사람한테서는 비용 부담 청구 금액 뭐 비용액 확정 재판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죠? 마찬가지잖아. 그죠? 여기도 정하지 않습니다. 4번. 그렇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지급액. 이것이 변호사 보수다. 예. 인치 납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 청구하는 사유가 않는 것은 아까 그거 있었죠. 그죠? 저거 다 됩니다. 이거예요. 그죠? 이거. 경과된 후 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것이 아니더라.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박스에. 그죠? 그 다음에 계속 소송비용 얘기입니다. 예.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담을 한다. 그럴 때는 그렇습니다. 균등하여.
다음 2번 비용 확정 결정 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 비용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 X를 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상환 의무 자체의 범위를 그럴 수는 없다. 그렇다. 다음 3번 각하되고 소송 대리인은 자신에게 비용 부담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당연히 그때는 적시항고나 제항고에 의해서 불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아니 나한테 그죠? 4번 저런 경우에 승계집행문 부여받아야 됩니다. 또 잘못된 것은 소송비용 얘기입니다. 계속 잘못된 것은 1번 저거 그죠? 각자 한다는 거죠. 그죠? 각자 부담해라. 소송 비용액을 계산하게 하라. 3번 패소 당사자가 부담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그렇죠. 승소한 당사자도 부담이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조문에 있죠. 그죠? 그 다음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하는 경우에는 그죠? 소송 총 비용에 대해서 재판하라. 그 다음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봅시다. 그렇죠? 별개의 청구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소치하와 같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종결된 경우 당해 소송이 완결된 당시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과 동시에 그 액수의 확정재판을 신청함으로써 소송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다. 그러하다. 그 다음 3번 소송 판결에 기한 소송비용의 확정신청과 그 본안소송 관련 보존처분의 이 취소결정의 소송비용에 이런 병합하지 않는다. 별개로 해라. 별도의 소로 해라. 병합하지 않는다. 그 다음 4번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분담하는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최고서를 송달받고도 최고기간 내에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 고려하지 않고 신청인이 신청한 비용만으로서 그 분담액을 정한다. 예, 소송비용 절차에 우리 실무지침이고 명문 규정인데 우리는 좀 낯설긴 한데 그대로 익혀둬야 되겠죠. 그죠? 이제는 익숙한 지문이 막 나옵니다. 이제 다음 문제 봅시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항소심에서 소치하가 된 경우에는 그죠? 1심을 포함한 총소송 비용에 관하여 항소심 법원의 소송비용 부담재판과 소송비용의 확정을 신청해야 된다. 예, 저 질문 계속 나옵니다. 맞는 말이고요. 소치하입니다. 요 소치하 항소치하가 아니라 요 부분이 소치한지 항소치한지
잘 보셔야 돼. 그 다음 2번. 그죠? 대리인이 부담한다. 저런 경우에는 3번. 그렇다. 여러 변호사가 소송 하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 4번. 저럴 경우에 본안재판이 완결될 당시의 1심 법원입니다. 그 다음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3번입니다. 3번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예, 바로 보인다. 그죠? 여기 아니라 소죠. 그죠? 그래서 1번 보면은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가게 되는데 할 수 있다. 그 다음 3번 그쵸? 그 채권자는 신청인 적격이 있다. 맞다. 4번 저런 경우에 직권으로 그 수액을 정한다. 다음 문제 또 보시면 또 그 질문이 또 나와. 그죠? 4번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이 단어 또 있네. 그죠? 소가 취하되 1심을 포함한 총소송 비용. 그 한 문장 알면 하여튼 다른 지문에 상관없이 답은 이거군. 예, 답은 이거군. 1번에 보니까 예, 일부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경우 죠? 그럴 때는 종결된 당시에 소송법원에 소송개속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그렇다. 3번 그런 경우 외에는 병합하여 신청할 수 없다. 4번 소송 비용이 없는 경우에 송달료 등 비용의 확정져서 비용은 예, 그럴 때는 신청인이 부담해라. 다음 5번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1번 그죠? 계속 같은 지문이죠. 그죠?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대. 2번 원칙적으로 어디? 제1심 수서법원. 3번 그죠? 저런 경우 항소심에서 항소 취하된 경우 항소심 비용은 항소심의 신청. 4번 일부 취하한 경우 예, 청구에 관한 종국 판결과 함께 별개의 절차라는 것이죠. 이거는 다음 문제 봅시다. 잘못된 것은 1번에 예, 최고서를 송달받고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그런 때는 이를 신청인에게 다시 송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다음 2번 질문 자주 나옵니다. 항소심에서 항소취하 몇 번 보셨죠? 그죠? 1심은 1심 법원에, 항소심 비용은 항소심 법원에 각각 다음 3번 그 경우에는 발송 송달로 할 수 있다. 송달 문제가 그죠? 소송 비용에다 섞어서 저렇게 내셨습니다. 그 다음 4번 저런 경우에는 그런 취지를 보고 다시 할 수는 없다. 예, 잘못된 것은 예, 항소심에서 예, 저거잖아. 그죠? 계속 나오는 질문이다. 그죠? 항소심에서 소가 아니라 항소가 취하된 경우 저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항소심에서 항소가 취하됐을 때 1심은 1심, 항소는 항소에 각각 신청해라. 소취하하고 항소취하를 바꿔가지고 지문을 잘 만들더라. 나머지는 맞는 거죠. 그죠? 금방 본 기억이 납니다. 저럴 때 그 사건,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 사건의 변호사 보수, 이건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4번 그죠? 2심 법원은 그죠? 재판이 확정되거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비용액을 확정한다. 이게 봅시다. 7번. 이 문제구나. 틀린 것은 그랬는데 3번에 보세요. 그죠? 항소심에서 항소치하가 아니라 이거 틀렸죠. 그죠? 소가 취하돼야 그런 거잖아. 그죠? 그런 경우에 1심 포함한 총소송 비용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었습니다. 나머지 한번 보십시다. 예,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 갖게 될 때. 2번 소송 비용 부담의 재판과 동시에 그 액수의 확정 재판을 구하면서 상환받을 수 있다. 조문이다. 그 다음 4번에 그렇다. 제고해라. 조금 남았으니까 계속 그냥 달아서 가시죠. 시간이 조금 길긴 한데 예, 잘못된 것은 바로 보이네. 그죠? 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이 발생한 경우. 그러니까 답은 바로 보이는데 1번 전산으로 확인해야겠죠. 그죠? 3번 저런 경우에는 송달료를 따로 연합하지 아니한다. 4번에 모두 공동으로 사용한다.
다음 담보 취소입니다. 예. 가장 틀린 것은 다 봅시다. 요거는 가집행 선고부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된 때에는 본안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 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제공된 담보는 담보원인이 소멸된 것이죠. 그죠? 가집행 선고부 판결이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된 때 그때는 맞죠. 그죠? 저게. 근데 이번에 보면 가집행 선고부 1심 판결이 항소심에 의해 일단 파기되어 취소된 이상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어 항소심 판결이 미확정이라면서요. 그죠? 아직 상고 제기로 미확정인 경우에는 가집행 선고가 붙은 1심 판결 집행을 정지하기 위해 제공된 담보는 그 담보 원인이 소멸된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죠? 넘겨볼까요? 그죠? 네. 틀렸다는 거죠. 그 다음 한 번 나왔는데 지문들이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공탁법도 아니고 3번도 읽어봅시다. 가집행 선고부 1심 판결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 제2심 판결의 결론이 대법원 판결에서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제2심 판결 및 가집행 선고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1심 판결 집행정지 담보는 담보원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맞다. 그런 경우에는 재판상 담보공탁이라고 해서 이거 공탁법 문제인데 민소법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나 일부에 대한 동의 된다. 일부 취소 가능하다. 이거 예, 이거 최근 예규 변경사항인데 일부 된다는 거죠. 꼭 알아두십시오. 원래 옛날에는 안 됐었거든요. 그 다음 봅시다. 가집행 선고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보인다. 그죠? 이런 거 안 돼. 가집행 판결 가지고는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죠. 그 다음 1번 할 수 없다. 2번 즉시 집행력 이행 판결이면 바로 집행권은 닫고 그죠? 4번 무과실 책임이다. 맞다. 다음 문제 보십시다. 옳은 것은 1번 가집행 면제 선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다? 아, 신청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다음 2번 이 시정지를 명한 재판에 대해서는 왜 불복할 수 없죠. 예. 그 다음 3번 예. 기본 채권을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4번 그죠? 고의 과실 유무에 불구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예, 끝에 단원을 좀 끝내려고 무리해서 좀 시간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초과됐는데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